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 유엔이죠. 국제협력을 정진하고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현재 전 세계 193개국이 가입해 있는 다자회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국가와 민족을 아우르는 전 세계 국가 간 연합체인 유엔 산하 기구의 사무총장과 고위직의 3분의 1을 특정 국가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짐작하셨겠지만 그 특정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들을 이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국제기구의 정책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타파 방송은 미중 경제안보감독위원회 USC가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해서 과거 중공 정부에 근무했었고 현재는 유엔 산하기구 4곳에서 사무총장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기구인 USCC는 국제조직에서 요직을 차지한 중국 공산당 대리인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USCC는 주요 유엔기구 사무총장 및 고위급 인사들 가운데 중공 정부 인사들의 최신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2018년 USCC는 트럼프 행정부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미중 경제 및 기술 협력 프로젝트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었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중공이 국제조직과 기구들 속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침투해 있고 그들이 무슨 일을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죠. 중공 정부 인사로서 현재 유엔 산하기구의 사무총장직을 차지하고 있는 4명의 인물 중 그 첫 번째 인물은 2015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 즉 ITU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자오 허우린입니다. 그는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공업데이터기술부 산하 중국 우편통신부에 근무했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유엔 산하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구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성궤도 관리 및 글로벌 전기통신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인데요. 미래 산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런 곳의 사무총장을 맡은 자오 허우리는 각종 국제 전기통신 표준 제정에 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바란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하웨이와 ZTE 등의 업체도 5G 표준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국 기업이 5G 분야에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의 대표가 본인의 국가에 유리한 쪽으로 편파적 발언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는 별개로 중국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의혹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연구개발로 경쟁 우위를 가지는 것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비호 아래 전체주의, 중공 독재 패권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당국의 거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하웨이는 계속되는 저가 공세로 전 세계 5G 시장을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EU 등 수많은 국가가 보이콧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든 펼치던 친중공 인사가 유엔의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 세계 항공노선 및 항공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또한 중공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카오의 사무총장은 리우팡입니다. 2021년 7월이면 두 번째 임기가 종료되죠. 그녀가 2015년 사무총장이 된 이후에 중공과 대만의 좋지 않은 관계를 유엔 산하기구인 이카오 차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항공권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점에 있는 대만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 민함기구와 접촉할 수도, 그리고 표준 정보도 직접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중공의 동의하에 이카오는 대만을 내빈으로 초청해 이카오 총회에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우팡이 사무총장이 되고 2016년 총회에서 대만 관계자는 물론 취재하러 온 대만 언론사 취재진들까지도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국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이카오의 형태에 대해 중공의 행포라고 비판했죠. 그리고 이카오는 대만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항공 여객세를 부과하자고 제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제기구로서의 명성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사는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유니도의 사무총장 리용입니다. 중국 재정부 차관을 지낸 그는 2013년 유니도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해 2017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유니도를 장악한 리용은 하웨이 등의 중국 기업을 변호하고 선전까지 한 인물입니다. 중공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유니도는 중공과 협력을 강화하고 1대1로 포용과 지속 가능한 도시 전개, 그리고 대화활동을 조직해 중국이 보급하는 1대1로 전략에 협력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발은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의 산하기구 대표자가 유엔 또한 중공의 1대1로 사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리용은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극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제조 2025 전략은 미래 기술과 제조업을 융합해서 글로벌 제조 강국을 꿈꾸며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분명 유니도는 개발도상국의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이지만 기구의 수장인 리용은 중공의 1대1로 정책과 세계 장악을 위한 전략을 극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과거 유니도가 쿠바와 이란 독재정부에 자금을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 산하기구가 독재 정권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 사건은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1995년 미국이 탈퇴하는 등 대다수 서방 국가들이 유니도에서 탈퇴해버려 현재는 168개국만이 회원국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입니다. FAO는 2019년부터 중공 전 농업농촌사무부 부부장 시동귀가 현재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위협을 가하는 전략과 로비를 함께 사용해 FAO 사무총장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FAO는 글로벌 농업 정책을 제정하고 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중공은 유엔이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중요 역할을 했다며 자화자찬을 내려놓았습니다.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구체적 세부 목표로 이루어진 선언문인데요. 빈곤 종식,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 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기후변화 대응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제 제정에 있어서 중공의 영향력이 막대했고 유엔은 이 의제가 인류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선전하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모두 4개의 유엔 산하기구 사무총장직 이외에도 많은 중요한 자리 또한 중공 정부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각각 유엔 부비서장을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017년 유엔 부비서장에 취임해 경제와 사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유엔 부비서장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지만 중국 공산당 당원이자 유엔 부비서장인 류전민은 중공을 위해 자주 목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는 1대1로 법률 협력 포럼에서 1대1로를 통해 중국의 세계 주도권이 연변국가의 외국 투자 법률 제도를
조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의 사무총장보 샤오량은 과거 공산당 정권을 도운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UNDP는 1980년대 발전을 명분 삼아 중국이 북한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해줄 때 지원을 했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 공장을 이용해 미사일 부품을 생산하고 있죠. 또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부소장인 쇠한천도 있습니다. 유엔의 주요 사법기구이자 유엔의 6대 기구 중 하나인 ICJ는 세계법원을 자처하며 정부 간의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그러나 2018년에 부소장에 당선된 쇠한천은 ICJ의 판사를 근무하고 있었던 2016년 당시 남중국해 중재안 파동 때 중국 당국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로서 중립을 지키고 분쟁 해결에 임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잊고 본인의 출신 국가를 편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환경정책의 제정을 돕는 기구인 유엔 환경계획 유네브의 리우제는 수석과학자 및 과학부 대리 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중공의 정부 인사들은 서방 국가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지만 정작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 있어 중국의 손에 휘둘려 거센 비난을 받은 세계보건기구 WHO에도 마찬가지로 중공 정부 인사인 런밍후이가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죠. 2017년에는 전염병 담당 사무차장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서비스, 정책, 협력과 정보에 관한 글로벌 포럼이자 자금 조달을 하는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위포는 현재 191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위포의 부사무총장을 맡은 왕비닝 또한 중국 사람입니다. 여러 해 동안 중국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국가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해왔고 국제사회는 이 점을 계속 비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이 중공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비닝 위포 부사무총장은 이러한 중공의 형태를 무시한 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 설립된 아시아인프라은행 은행장은 설립 시부터 중공 정부 인사인 진 리친이 맡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인프라은행 AII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만들어진 은행으로 중국의 시진핑이 제시하여 설치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진 리치는 1998년 주동지가 중국 총재에 임명됐을 때 중국 재정부 부부장으로 발탁됐던 인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은 2016년 중공경찰 출신이자 공안부 부부장을 역임했던 멍홍웨이가 총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멍홍웨이의 아내인 그레이스는 프랑스 경찰에 남편이 실종됐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인터폴은 멍홍웨이의 사임을 발표했고 중국 국가감찰위원회가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징역 13년 6개월, 벌금 200만 위안, 하나로 3억 4천만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공은 인터폴의 주요 책임자 자리를 잃게 되었고 인터폴 침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는 6개월마다 이 보고서의 리스트를 갱신해 중국 공산당의 국제기구 침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힘쓰는 국제기관인 유엔의 중요 요직에 중국 국적의 인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유엔 산하기구에 근무하면서 보이는 태도와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공의 이익에 맞춰 정책을 펼치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국의 이익만 대변하거나 자국에 유리하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유엔 식량농업기구 이상 중요 기관 4곳 이외에도 많은 기구에 자신들의 중요 인사를 심어 마술을 뻗치고 있는 중공. 이런 중공의 행보는 앞으로 세계 발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이슈타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